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권입니다.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무대에서 선발 투수와 지명타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른바 투타 겸업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유명세를 떨쳐왔습니다. 한편 이러한 오타니 선수의 투타 겸업을 전설적인 일본의 검호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도류에 빗대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2023년 12월 10일 오타니 선수는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로 소속팀을 이적하면서 계약기간 10년간 미화로 총 7억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여 크나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금액은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역대 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의 계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해당 계약을 이른바 지급유예 계약, 즉 디퍼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여 계약 기간인 10년 동안 매년 200만 달러씩 총 2천만 달러를 수령한 연후에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는 다저스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34년부터 10년간 무이자 분할 지급 방식으로 수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타니 선수와 다저스 구단 사이에 체결된 이 공전저루의 초대형 계약이 불러일으킨 재무적인 효과를 다저스 구단 입장에서의 사치세, 즉 셀러리캡과 관련한 절세 내지는 절감 효과, 그리고 오타니 선수 입장에서의 미국 개인소득세 절세 효과, 이 두 가지 절세 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오타니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와 지명타자 겸업의 이도류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이 사치세와 미국 소득세 부담의 절세 측면에서의 이도류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치세라는 용어로 번역되기도 하는 셀러리캡 제도란 프로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 또는 연봉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팀에 부과하는 제재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사치세라는 번역어 채택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세금의 일종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셀러리캡은 특정 스포츠 구단의 연봉 총액의 과도한 상승에 제동을 걸어 선수 영입 등으로 인한 구단 간 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리그 소속 구단들 간의 선수 영입을 위한 출혈적인 자금 지출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구단들의 재무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다저스 구단과 10년간 총액 7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통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0년 동안 매년 7천만 달러를 연봉으로 수령하였을 것인데, 문제의 지급 유예 계약을 맺으면서 화폐의 시간 가치까지 고려한 이 계약의 실질적인 가치는 4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다저스 구단은 매년 셀러리캡의 구단별 한도에서 2,400만 달러씩을 절감할 수 있는 재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국세법 규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른바 미국 세법상 거주자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란 한국 소득세법에서의 거주자 정의와 매우 유사하게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183일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은 각각 보고 방식과 소득별 구간의 조합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37%에 이르는 7단계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별 소득세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소득세율이 저마다 고유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알래스카 주 등의 8개 주에서는 아예 주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나머지 42개 주에서는 주별 소득세가 각기 과세된다고 하며, 이들 주에서는 고정세율과 누진세율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타니 선수는 연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37%의 최고세율을,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주별소득세는 최고세율인 13.3%를 각각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오타니 선수와 다저스 구단이 통상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오타니 선수를 납세 의무자로 한 매년 7천만 달러의 연봉을 과세 대상으로 한 주별소득세의 과세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액 7억 달러의 계약 금액 중에서 97%에 상당하는 6억 8천만 달러를 10년 계약이 종료된 2034년 이후부터 10년간 균등하게 수령하는 이른바 디퍼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세무당국은 당초 기대되었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타니 선수와 다저스 구단 간의 이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오늘 1월 11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위공직자는 연봉 수령 시점에 오타니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 장애보험 관련 세금을 피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 제도는 세금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의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오타니 선수가 다저스 구단과 체결한 이 지급유예 계약 조건의 내용으로 인하여 제기되고 있는 사치세 절감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라는 용어로 대표되고 있는 여러 비판은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치세 절감과 관련하여 오타니 선수가 다저스 구단의 입장을 배려하여 메이저리그 구단 간의 지나친 돈 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구단별 총 연봉의 제한을 설정하는 셀러리 캡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 또한 일리가 있는 것이나 이보다는 오타니 선수 자신의 표현대로 야구적인 이유 때문에 다저스 구단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여 10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특히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팀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한 것이라고 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니 선수의 개인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세 이연 효과라는 비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다저스 구단과의 10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미국에 거주할지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가 남은 선수 생활을 보낼지 여부를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 그것도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납세 의무를 부담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면 2024년부터 2034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액 7억 달러의 연봉을 지금부터 바로 수령하는 편이 2천만 달러를 제외한 6억 8천만 달러를 2034년부터 2043년 동안의 10년간 무이자로 수령하는 것보다 개인소득세 부담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는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